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연구처의 조진호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연구윤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 저희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청중분들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16년 정도 연구윤리 실무를 하고 있고 연구진시성위원회에 실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테마를 처음에 받았을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첫 번째가 연구윤리가 과연 뭘까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윤리의 그 역할 기능과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연구윤리의 모습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윤리 검증을 하고 난 검증 결과와 어떤 법률적 판단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기관에서 검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검증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고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황선 교수님 그 설문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인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는 저희 조금 짧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윤리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윤리 처음 업무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는 연구자들에게 이제 어떤 교육을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연구윤리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연구자가 지켜야 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이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연구윤리는 연구를 업으로 삼은 연구자들이 지켜야 될 직업윤리 로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연구윤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땐 아마 연구자 집단에서 어떤 연구윤리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작용이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있었던 그 줄기세포 사건 때도 연구자 집단에서의 그 이의가 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보면 연구윤리의 그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구자 집단의 자정작용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연구윤리가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구윤리가 가장 이슈화돼서 많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하는 어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그 흠을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윤리로 제보가 기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윤리가 그 학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 자체가 어떤 학계의 자정작용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언론 또는 어떤 국회 이런 곳들에서 그 비전문가들에 의한 검증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연구윤리 검증을 했을 때도 좀 약간 곤란한 경우들이 좀 저는 실무를 하면서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윤리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조금 준비를 하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조금 찾아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 윤태용 교수님이 청문회에서 연구진성위원회로라는 이런 칼럼을 쓰셨고, 또 금년 9월에는 손하철 교수님이 연구윤리 다툼은 학계에서 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보면 학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연구윤리의 자정작용에 대한 신뢰나 믿음, 또 이런 역할들이 강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이게 법적 판단과 만났을 때 어떤 그 역할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연구윤리 검증을 하고 나면 사실은 검증 결과가 이제 위반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게 되고 가장 큰 중요한 조치가 이제 인사 조치가 되죠. 이제 징계라는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런 징계 조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교원 소청이라든지 어떤 행정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도 되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소청이나 소송이 기본적으로는 인사 조치에 대한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연구윤리 검증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연구윤리 검증 결과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는 해요. 기관의 그 판단이나.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우연찮게 이제 제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기관에서 판단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법원의 판단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될 경우에는 이제 담당했던 실무자들인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고,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관점과 사실 학문 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하게 되는 연구윤리의 관점이 사실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관과 다른 판단을 해주게 되면 기관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거를 뭐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기관의 판단이 과연 맞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법적 판단을 할 때 기관의 그런 판단에 대한 신뢰도나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해왔던 고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세 번째 결과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이슈가 터지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국정감사나 이런 때도 굉장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렇겠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기관에서 연구윤리의 검증 결과는 거의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그 검증 결과는 이제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그 검증 결과들이 공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취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그 어떤 명예훼손으로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경한 경험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는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 연구윤리 검증의 결과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또 고민을 또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정답일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 비공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공개라는 부분은 또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또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에 대한 순기능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연구윤리 검증 결과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은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ORI 사이트에 가면 미국의 아마 그 정부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 그다음에 뭐 기관의 검증 결과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실명 공개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의 검증은 좀 결과가 어떤 순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좀 공개되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요새 기사를 좀 보니까 아마 국회에서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좀 바꿔서 연구 부정을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순기능 중에 하나겠죠. 뭐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기관의 담당자 입장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연구윤리 검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국가기관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제 보통 공개를 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공개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제 연구 진실성 확보,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그런 이슈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규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논의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우성 교수님 설문조사를 미리 받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단에서 나온 21년도의 교원 연구윤리 인식 조사를 보면 연구윤리 검증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한 연구자가 한 6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재작년 20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한 숫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거의 한 40%의 교원들이 정의나 검증 절차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식 부족이라는 것이 이제 저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연구자들이 와서 이게 면담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그 연구자들이 그 면담 조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반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확한 연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인식 부족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대학연구윤리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83% 정도의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그 교육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은 실시되는데 왜 인식 개선이 안 될까? 그리고 아까 그 황우성 교수님 아마 발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인식을 알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봤던 그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고민들을 저는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과제라고 하면 과제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학문 분야별 어떤 논의를 통해서 좀 일치될 수 있고 얘기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의미에서의 그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어떤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연구자 집단의 자정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기관 검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그런 고민, 또 어떤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 결과에 대한 공개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공개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네 번째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교육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요새 교육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져 있는 교육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교육들이 너무 많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구체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계층별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실무 역할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고민들, 그다음에 고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